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로 카드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레노먼드 카드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게 일상적인 질문에 답을 잘 찾아준다고 해서 흥미롭더라고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기사나 커뮤니티 글, 위키 정보 같은 걸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레노먼드라는 이름 자체는 프랑스 점술가 마리 안느 레노먼드 여사 이름 딴 건 맞는데 정작 이 36장짜리 카드 시스템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희망의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이네요. 유래가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네, 그렇죠. 타로랑은 또 다른 역사가 있는 셈이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레노먼드 카드가 타로랑은 뭐가 다른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히 나무 카드랑 십자가 카드, 이 두 개에 좀 집중해서 의미랑 조합을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레노먼드가 어떻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일단 레노먼드 카드 36장이라고 하셨죠? 네, 총 36장이고요. 자세히 보면 플레잉 카드 문양하고 숫자가 같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 자료들에서도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타로처럼 막 신비롭고 복잡한 상징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사물, 동물, 사람 이런 게 그려져 있어서 훨씬 좀 직관적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해석할 때도 그림 분위기보다는 그 그려진 대상 자체에 딱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보내주신 블로그 글이나 커뮤니티 글에서도 그런 점을 다들 강조하시더라고요.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가장 큰 특징일 텐데 카드를 이렇게 여러 장 조합해서 마치 문장처럼 읽는다는 거예요. 아, 조합이요? 네. 카드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뒤에 오는 카드가 앞 카드를 이렇게 수식해주면서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그럼 카드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그 연결, 관계가 더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거죠. 카드들이 어떻게 엮여서 이야기를 만드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카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번 카드, 나무요. 자료들을 보니까 핵심 의미는 건강, 생명력, 성장, 안정 이런 거던데요. 네. 기본적인 의미는 맞는데 나무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깊게 뿌리 내린 모습.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의 건강 상태 이상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안정이나 성장이란 뜻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과거와의 어떤 깊은 연결, 예를 들면 가족력이라든지 오래된 습관 같은 거요. 아, 과거랑 이어지는 거요? 네. 때로는 카르마처럼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어떤 영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내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너무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지루함이나 좀 침체되는 느낌,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어요. 와, 그렇군요.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침체될 수 있더니 해석이 좀 더 깊어지네요. 네. 그리고 나무가 명상이나 요가 같은 그런 내면적인 영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는데 이건 혹시 뒤에 나올 십자가 카드의 종교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좀 달라요. 나무의 영성은 좀 더 개인적인 성장이나 치유, 자연과의 교감, 이런 쪽에 가깝고요. 반면에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그런 제도화된 종교나 어떤 신념 체계, 공동체적인 신앙 활동, 이런 거랑 더 관련이 깊다고 봐요. 아, 네네. 미묘하지만 확실히 다른 느낌이네요. 네, 중요한 차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의 36번 카드 십자가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레노먼트 덱에서는 가장 좀 무겁고 힘든 카드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딱 봐도 그렇죠. 핵심 의미는 고통, 특히 정신적인 부담이나 시련, 아니면 좀 피하기 어려운 운명적인 어려움, 이런 걸 상징해요. 아, 그 마돈나전 기사에서 나온 키워드들만 봐도 슬픔, 상실감, 절망, 죄책감, 단어만 불어도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그렇네요. 듣기만 해도 좀 힘든 카드인데. 근데 또 동시에 이게 종교나 신앙심, 예배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이것도 참 이중적이네요. 그렇죠. 고통과 믿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업으로 보면 좀 힘든 업무 환경이나 구직난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종교 관련 직업, 성직자 같은 걸 뜻할 수도 있어요. 아,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군요. 네. 애정운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관계나 힘든 싸움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건강 쪽으로는 허리나 골반 쪽 질환, 아니면 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변 카드를 잘 봐야겠죠. 네, 역시 주변 카드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레노먼드는 결국 조합의 묘미거든요. 여러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카드를 단어처럼 보고 주제 카드 플러스 수식 카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본 두 카드, 나무 다음에 십자가가 오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나무 더하기 십자가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진 의미, 뭐 건강이나 성장, 혹은 과거가 십자가, 즉 고통이나 부담, 운명에 영향을 받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합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우울증 같은 만성 질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래 지속되는 정신적인 고통, 혹은 과거부터 이어진 어떤 풀기 어려운 문제 같은 거. 그런 장기적인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아, 상당히 좀 힘든 조합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실제 리딩 사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편지 플러스 십자가 플러스 나무 조합이었는데 질문이 카톡 타로 사업 운이었거든요. 네네, 저도 봤어요. 근데 해석이 카톡 타로 사업, 편지, 이 힘들긴 한데 십자가, 그래도 단골들, 나무, 뿌리 덕분에 유지는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십자가가 중간에 있어도 그 전체 맥락 속에서 또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아내는 게 가능한 거군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레노먼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36장의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직관적인 카드들을 조합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나무는 그 뿌리 깊음, 성장과 과거를 보여주고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부담과 동시에 어떤 믿음이나 운명을 상징하고요. 중요한 건 이 카드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는지 그걸 읽어내는 거죠. 네, 오늘 레노먼드 카드, 특히 나무와 십자가 카드를 통해서 그 독특한 접근 방식을 좀 맛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타로랑은 다른 뭐랄까 직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레노먼드 카드가 이렇게 단어처럼 조합된다면 만약 3장, 5장 아니면 뭐 그 이상이 모이면 또 얼마나 더 정교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까요? 그러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무거운 십자가 카드 옆에 열쇠 카드가 딱 나타나서 생각지도 못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카드들을 직접 조합해보면서 그 숨겨진 의미 조각들을 맞춰보는 재미를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